공지 재워드립니다. 공지가 아닌데? 아 맞네. 컨텐츠 참여 빼고 둘 다.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나는 음역대가 넓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어 그냥. 그 상태로. 어쨌든 일러 새삼 느끼는데 뭐 넓어져. 더 넓어지면 좋겠네요. 어쨌든 쇄골 보니까 무슨 유리윙크 기아 상태인 것 같다고? 내 쇄골 저 정도일걸? 뭐 쇄골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 어쨌든 당신의 글을 스피커로 들으며 청소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겨울까지 읽어드렸는데 아마 앞에 내용이 많이 기억이 안 나실 거라서 가을부터 읽어드릴 거고요. 가을부터 가볍게 읽으면 이제 소름 돋게 오늘 12시가 넘었지만 아직 목요일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인지시키며 재워보고 레이드 없이 난파할 예정입니다. 잔잔한 거 틀어놓고 차분하게 읽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진짜 해리성 인격장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영화 중에 23 아이덴티티라고 사람 하나에 23개의 인격이 있는 영화가 있었거든. 약간 지금 내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한 7번째 정도의 인격을 꺼내볼게. 1942년 기침 좀 하고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1942년 가을 도쿄 시내는 유난히 날이 서 있다. 폐색이 짙어지는 일본의 중심이었고 또 모순적이게도 그만큼 그들의 위상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었기에 누군가의 사소한 말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몇 번의 총성이 울린다. 누가 쏘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는지 그것은 보지 않았음에도 가슴에 슬픔을 남긴다. 오늘은 또 내일은 누가 그런 마음이 휘몰아쳐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하늘의 아버지여 그를 가엾게 여기어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허울 좋은 기도를 남긴다. 살고 싶기에 글을 쓰고 싶기에 나는 모든 것들에 눈을 감는다. 내 가려진 시선엔 나를 바라보는 조롱 섞인 웃음만 가득하다. 어이, 네가 시인이니? 그래, 그 끝엔 항상 네가 나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지독히 싫으면서도 네가 떠올라 희미하게 웃음 짓는다. 또 나는 다시 눈을 감는다. 나는 또 펜을 잡는다. 정확히는 떠오르는 시선을 놓칠 수 없어 허우적대는 중이다. 그 하늘은 참으로 맑음에도 내 머릿속은 꼬여진 실타래와 같다. 하루에 하나씩,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시상이 떠오를 때면 그것들을 시로 적으며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누군가는 목숨을 바치는 이런 시기에 한없이 떠오르는 시상은 어찌 보면 죄악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교련 수업을 거부한 건 내 마지막 저항이었다. 대화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머리를 자른 건 비단 매무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신념을, 내 조국을 욕보인 것이다. 그 무렵부터 악의적인 눈길과 행동들이 도를 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길에 다리를 걸어 잡아뜨리는 것도 펜촉을 부러뜨리는 일도 모두 버틸 수 있었다. 아니 버텨야만 했다. 내 글을 위해, 내 자유를 위해, 또 내 출세를 위해. 잠들기 전 매일 밤 보는 하늘은 아름답다. 끝없이 펼쳐진 그 어둠 속 갈래갈래 빛을 내는 별들은 언제나 환하게 또 하얗게 잠에 들기 전 부끄러움에 낯이 뜨겁다. 나는 무엇을 위해 왔으며 무엇이 그리 막중했을까. 생각은 생각을 낳고 슬픔은 슬픔을 낳는다. 여러 생각이 휘몰아쳐 머리가 아플 때쯤에야 까무룩 잠이 든다.
꿈과 꿈을 헤매인다. 저 멀리 북간도에 계신 어머니, 또 아버지. 나를 바라볼 그 눈빛들을 잊지 않으려 몽중에서도 그들의 얼굴을 수없이 그린다. 그들이 그리워. 또 그때의 내가 그리워. 하염없이 가시밭길을 거닌다. 차라리 몰랐던 때가 낫다. 차라리. 떠오르는 시상을 다듬으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또 끝없이 아프고 부끄럽다. 그리고 눈을 뜬 현실은 참혹함, 잔인함, 무기력함 뿐. 대를 위한 희생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동포는 끝없이 핍박당한다. 언어를 잃고 이름을 잃었지만 끝끝내 신념까지는 잃지는 않았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이 부끄러워. 내 글이 또 부끄러워. 나는 이렇게 하루를 한 줄로 줄여 참회를 남긴다. 1942년 겨울. 도쿄를 떠나 교토로 다시 떠난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쉽게 가늠되지 않았다. 도시자 대학은 괜찮다. 이 기차는 내 가방 속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글을 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달린다. 쉬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안고 내가 갈 곳은 결국 그가 있는 곳이었다. 이 갓나 새끼 대. 그는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인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그래서 눈이 시린 것이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간 응? 더는 갈 곳이 없다 몽규야. 울음이 왈칵 쏟아지지만 어거지로 목구멍에 우겨넣는다. 나를 보는 네 표정이 비통하다. 그럼 나의 표정은 어떠할까? 슬픔에 가득 차 있을까? 분노일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걸 따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다. 시인 윤동주로, 문인 송명구로. 즐거웠던 그때처럼 지내고 싶었다. 언젠가 너가 했던 그 말.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그때 내가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던 건 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웠다. 너는 여전히 단단하다. 여러 생채기가 몸에 났을지언정 내 신념은 오히려 견고해져 있었다. 그런 너를 바라보는 내 눈빛에 담긴 감정은 동경이었을까? 부러움이었을까? 부끄럽지 않은 너를 보는 내가 부끄러웠던 걸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나가는 곳곳에 황금빛 물결이 일고 있다. 저 드넓은 대지는 고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이곳에서 나는 이따금 고향을 잃는다. 쓰려던 단어가 기억나지 않아 한동안 고민이 잇따른다. 아슴푸레. 떠오른 그 단어를 꺼내려 생각 속으로 뛰어들지만 결국 찾은 건 비스름한 것뿐. 그렇게 쓰고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종이 위에 그어진 선들이 그득하다. 나는 오늘도 몇 번이나 종이 위에 선을 긋는다. 아침에 눈을 떠 조선어로 신을 쓰고 오후엔 일본어로 영어를 배운다. 눈을 감기 전 펜을 들고 어딘가를 헤매이다 눈을 뜨면 다시 해가 뜬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신분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시를 쓰며 글을 쓰는가. 정착하지 못한 가여운 마음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린다. 바람에 몸을 맡겨 또 햇빛에 몸을 맡겨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란 물은 생각을 낳는다. 시대를 밑거름 삼아 성장할 것인가 불꽃이 되어 활활 탈 것인가. 결국 나는 불꽃을 택한다. 그럼에도 쉬이 웃지 못하는 건 내가 떠나고 남는 어머니와 아버지 걱정이 되어서. 또 나는 펜을 든다. 누군가는 욕을 할 것이며 누군가는 나를 영웅으로 추앙하겠지만 부끄러운 이 시대의 한 청년일 뿐.
43년 여름.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그것이 우리를 막는 방패가 되었다. 조선인 학생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송몽규가, 그래, 그는 요시차린이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군관학교를 다니며 연전 출신임에도 그 뛰어나고 명석한 두뇌로 교토 제국대학에 들어간 건 역시 눈엣가시처럼 거슬리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조심했다. 말 한마디를 쉬하지 않고 글 한자를 편히 쓰지 못했다. 나 역시 그런 글을 알았기에 매일 밤 작은 방에 촛불 하나를 켜고 글을 쓰면서도 또 한 번의 참회를, 부끄러움을, 나는 오늘을 살고 어제를 참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이 펜촉 끝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큰 파동이 일어나긴 할지 알 수 없는 그 어둡고도 아득한 길을 끝없이 걸어간다. 여느 날과 다를 거 없었던 그날, 그는 없었다. 얼마나 해집은 건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뒤엉켜 뒤죽박죽이었다. 그가 읽던 책, 그가 입던 옷, 또 그가 지니고 다녔던 펜 하나까지. 그놈들은 남김없이 전부 다 쓸어갔다. 그것이 그의 닫힌 입을 열게 할 열쇠가 아님을 알면서도 서럽고 분해 나는 그 방에서 한참을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손길은 내게도 뻗쳤다. 눈을 뜨기도 전에 잡힌 머리채에 놀라기도 전 눈이 가려지고 손을 포박당한다. 무슨 일이냐며 외쳐도 우악스럽게 내 몸뚱어리를 끌어당길 뿐. 아,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런 거구나. 입을 막지 않은 당신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조선 독립 만세. 온 힘을 끌어모아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크게 소리 지른다.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들도 있는 반면 그 말에 고취한 듯 한 명, 두 명 따라 외치기 시작한다. 내 외침을 시작으로 일대의 큰 파장이 인다.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1945년 겨울.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다. 물 한 모금을 제대로 삼킬 수 없어 입에 머금고 뱉어내길 반복한다. 무엇인지 모를 그 바늘은 내 팔을 뚫어 온갖 흉측한 자욱을 만들어낸다. 내가 통나무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돌아오는 건 돌팔매질, 그리고 조센징이라는 그 세 글자. 나의 신체를 해할 순 있어도 내 신념을 욕보일 순 없다. 나는 더 크게 외친다. 조선 독립 만세, 만세. 다시 바늘 하나가 내 팔을 뚫는다. 통혈할 듯 가늘어진 팔은 볼품이 없다. 손을 드는 것조차도 이젠 내겐 꿈과 같은 일이 되었다. 별 하나에 그 작은 방 창문에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떨고 내 팔을 보니 새겨진 상처들이 퍽 미리네와 닮아있다. 그래, 이 자욱에는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그리고 조선을 담고 담아 언젠가 날아갈 종이약처럼 1000개가 되는 날 조선이 독립한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있겠는가. 나는 알고 있다. 분명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독립했다. 송몽규 열사와 윤동주 시인은 1942년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그것이 역사일 지언이 라는 제 영화 동주 기반 2차 창작으로 쓴 글이었고요. 아마 이제 잘 사람은 다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바는 따로 받지 않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어쩌다 보니 저챗도 하고 춘모 살아있구나. 그치, 너는 근데 1시 50분에 일어났다 그랬지? 저챗도 했고 처음으로 어쩌다 보니 게임 방송도 했고 썸데이 어서와. 감사합니다.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저챗도 했고 게임도 했고 너도 납치당했구나.
또 나름 시방 콘텐츠 고민도 듣고 싱크룸도 하고 오늘 하루 녹화본만 한 5개가 나올 것 같은 하루예요. 정말 즐거웠고요. 말했던 것처럼 이 글이 내가 시방 콘텐츠 하면서 계속 짧게 잘라서 읽었던 글이라 풀로 읽으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거 언제 한번 따로 녹음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한 지 벌써 82일이에요. 이제 3달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봐주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라는 점 말랑해진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얘기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서 따로 레이드 보내지 않고 조용히 가보겠습니다. 즐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녹화본은 신나게 편집하고 하나하나씩 차분차분히 올려드리고요. 내일은 동일하게 6시 정규 방송이 있습니다. 6시 전에 이놈이 일어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데이도 들어줘서 고맙고 녹화는 슬슬 끊고